네, 안녕하세요. 자궁자의 고혜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임신 시도를 할 때 필요한 영양제, 그리고 임신 중에 드셔야 되는 영양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임신 시도하시기 전이나 또는 임신 시도 중에 이제 많이 산부인과를 먼저 찾아오시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엽산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미도 드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여성분만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서 배아를 이루고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자의 DNA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파트너분들도 가급적이면 엽산제는 같이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쓰는 팜플렛을 좀 같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임시를 준비할 때나 또는 초기 단계에 좀 드셔야 되는 항목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엽산. 알고 계시듯이 엽산제는 이제 척수 쪽에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잘 닫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개방돼 버리는 거예요. 신경관 결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미 옛날부터 의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엽산제는 꼭 잘 복용을 해주시되, 요새는 워낙에 엽산제가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용량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이전 과거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4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0.4mg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 또는 문해증의 임신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엽산 용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좀 고용량의 엽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연령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엽산이 이제 그 DNA를 구성해주고 있는 구성 물질이 이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800 마이크로그램에서 한 1mg 정도의 엽산제를 드시는 것을 좀 진료실에서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에 또 고용량 엽산제 드신다고 해가지고 한 4mg 또는 5mg까지 막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5m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제 용량인데, 고용량 엽산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착상 실패 또는 반복적인 유산에 관련된 이제 질환 중에 엽산 대사 이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이 되신 경우에는 4mm 또는 5mm 정도의 높은 엽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고용량의 엽산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D는 이제 칼슘 흡수를 도와줌으로써 뼈나 근육을 이제 강화시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면역력 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보고에 의하면은 이제 비타민 D가 조금 낮았던 이제 임산부에게서 좀 더 아기가 천식이라든지 면역 질환들이 좀 많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비타민 D가 하고 있는 일이 뼈뿐만 아니라 근육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굉장히 또 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검사했을 때 한 정상이 30인데 제가 한 11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놀랐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요새 대부분은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낮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타민 D도 잘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써있는데 유산균제인데, 그것도 물론 뭐 변비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임산부들은 2분기서부터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시는데, 저도 경험했지만 철분제를 드시면 변비가 생겨요. 이제 변비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꼭꼭 챙겨 먹었었는데, 요새 보고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태아 아토피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기억력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유산균제도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아예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 안 생기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토피 같은 건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뭐내 몸을 위해서나 아무래도 연관되는 보고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미리 복용해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메가3라는 건데, 이건 저도 사실은 꼭꼭 챙겨 먹었던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임신 중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태아 두뇌 발달, 신경세포 형성에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임신 초기서부터 임신 한 8주, 9주 정도까지가 한창 애기 두뇌가 많이 발달할 시기예요.
그 중에서도 애기 두뇌를 이루는 대뇌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는 대표적인 구성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바로는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태어나서 4, 5세 정도까지 아기가 이제 언어를 발달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이제 보고들은 그냥 보고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원인 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성 물질이다 보니까 특히 또 초기 단계에 드시는 거를 아주 권고드리고 저는 그 막달까지도 잘 드시라고 권고드리거든요. 오메가3도 임신 준비 또 초기 단계에는 이게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좀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기라고 하면은 14주 또는 16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초기는 14주 정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중기에서 후기에 드셔야 되는 거를 좀 다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엽산제를 중기 넘어서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엽산제는 사실 초기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초기 특히 14주 정도까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4주 정도까지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엽산 자체는 DNA를 구성하는 그 구성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복합제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초기에 드시다 보면 이제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뚝 끊고 또 중기로 넘어가면은 아깝잖아요. 좀 아까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남으셨거나 또 중기 넘어서도 이제 복합제로 드시는 분들 중에 그 안에 엽산제가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기 이상까지 엽산제를 드셔도 애기 뭐 저체중이라든지 우리 흔하게 또 생기는 질환 중에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이라고 해서 옛날에 언청이라고 했죠.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기형에도 어느 정도 좀 보호 역할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엽산제를 초기에 드셨다고 해서 뚝 끊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 연장해서 남으신 게 있으시다면 좀 드셔도 기형 예방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기의 좀 다른 점은 한 가지는 철분제예요. 철분제. 그래서 철분제를 뭐 처음부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사전검사에서 이제 워낙에 철분 수치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복용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철분제는 워낙에 흡수가 좀 잘 안 돼서 원래 공복에 드셔야 되는 영양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위장장애가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변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하게 생겨가지고 입덧이 심하시거나 또는 워낙에 위장장애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중기서부터 드시고 그래서 저는 한 2차 기형아 검사할 때 한 15주, 16주쯤 됐을 때부터 복용을 시작하시라 하는데 혹시라도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는 한 20주서부터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해요. 근데 2분기서부터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때는 이제 엄청 몸도 많이 붓고 아마 배도 이제 나오기 많이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혈액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 몸에 혈액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그만큼 철분의 필요량이 많아지고 피가 좀 묽어지기도 하고 생리적으로 이제 점점 더 빈혈 수치가 잘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분이 이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의 유사한 이유로 계속 중기 후기까지 복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중기서부터는 아기가 무럭무럭 많이 크는 때예요. 이제 초기는 이제 어느 정도 기관 이제 장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고 이제 중기서부터 후기까지는 아기가 무럭무럭 크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에선 당연히 이제 뼈나 이제 근육 또는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붙겠죠 몸에.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튼튼하게 크려면 비타민 D, 칼슘은 아주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요. 그리고 중기서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제 시작하면서 배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 오메가3도 초기에 유지하셨던 것처럼 계속 조금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으신데 가끔씩 이제 병원별로는 오메가3가 출혈성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분만에 임박해서는 조금 끊으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소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분만에 임박해서는 진료 보시는 원장님 소견에 따라서는 끊어야 될 수도 있다. 또는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워낙에 출혈성 경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좀 끊어야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치의랑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비타민 D와 함께 뼈나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칼슘제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이제
이렇게 혈압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 주는 거에도 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사실은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위험도를 좀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수유제 복용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기에서 후기까지는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유기에 이제 드셔야 되는 걸 설명을 드린 건데, 저는 뭐 수유기에는 뭐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서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잘 안 드리고 있기는 한데, 출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몸이 축이 납니다. 온몸이 축이 나면서 힘들고 막 뼈도 아프고 안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강조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칼슘제랑 비타민 D예요. 분만하고 출산하고 이제 모유 수유하고 이러다 보면은 뼈 관절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약해지게 돼요. 수유하는 동안에는 배란이 안 일어나고 여성 호르몬이 이게 낮게 유지가 되거든요.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뼈를 조금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수유하는 동안에는 그런 게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유를 오래 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뼈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특히 또 관절이나 이런 것도 약해질 수가 있고, 호르몬에 의해서 관절도 약간 늘어나면서 조금 뻐근하고 아픈 것도 좀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수유하실 때에는 적어도 비타민 D, 칼슘제는 꼭꼭 드시라고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분제 같은 것도 후기까지 드시면은 많이 남잖아요. 분만 자체가 굉장히 출혈이 많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빈혈 수치에 따라서 남은 철분제는 분만하고 한 달 정도는 꼭꼭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좀 더 이제 영양제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산모나 이런 그 케어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 확인증을 갖고 이제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은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엽산제를 해주실 거고 그 철분제도 같이 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보건소에서 주는 게 고용량이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봤을 때는 적정량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심하신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은 그거 이외로 좀 추가로 드셔야 되거나 철분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시니까요. 엽산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서 좀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잘 안 되긴 했었는데 원래는 보건소에서 산전검사 또는 막달검사 어디 보건소에 따라서 임신 전 검사까지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보건소에서 어떤 검사가 좀 가능한지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검사를 할 수 있으시면 어차피 무료니까 무료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이제 국민들이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